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오늘은 LIG 넥스원에서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전 세계에서 드론 얘기 또는 무인기 얘기 아니면 요즘 전쟁이 수행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또 LIG 넥스원을 얘기 안 하면 무인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무인기에 들어가는 모든 주요 구성품을 생산하고 연구도 하는, 거기에 수년간 수십 년 종사하고 있는 우리 윤남수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하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IG 넥스원 항공 드론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윤남수 수석 매니저입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근무하면서 드론을 운영을 했고요. 국방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LIG 넥스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가장 각광을 받은 게 무인기죠. 네. 무인기 값은 그렇게 안 비싼데 고가이면 수백 배 드는 탱크를 격파하고 함정을 공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드론이냐 무인기냐 이거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들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무엇이 드론이고 무엇이 무인기고 그걸 좀 쉽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걸 쉽게 설명을 하면 드론, 무인기 그러면 역전압이라는 표현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과 무인기는 영어의 표현, 한자의 표현이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20년도 5월부터는 날아다니는 원격 조종하는 모든 비행체는 다 드론이다 라고 정의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무인기와 드론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왜 중요한 거죠?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인명을 중시하는 사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 드론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0년도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드론을 운용한 아제르바이잔이 절대적으로 우세를 보이면서 아르메니아를 굴복시켰거든요. 그러면서 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하고 있죠. 그게 드론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어지고 있고, 이런 정찰과 공격뿐 아니라 모든 전투수행 기능에서 다 드론이 활용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최근에는 드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한국에도 송골매니 고고도 중고도 무인기니 그르벌 호크니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또 만드는 회사도 많잖아요. 네. 근데 LIG 넥스원은 그야말로 방산 빅4라고 얘기하는데 LIG만의 그 특화된 게 뭐 있느냐? LIG가 잘하는 거. 그 분야 설명해 주세요.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드론에 장착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 장비. 그 다음에 드론이 움직임에 있어서 뇌의 역할을 하는 FCC. 그 다음에 드론을 조종하는 데이터 링크. FCC가 뭐죠? 플라이트 컨트롤 컴퓨터. 그래서 비행 조종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비행체가 사람이 탑승한 것처럼 사람의 뇌의 역할을 해주는 컴퓨터 FCC가 역할을 있고요. 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임무 수행한 드론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지상체.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대형 드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플랫폼을 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의 중요한 핵심 부품들을 모두 다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 실제 MUAV라든지 차기 군단 무인기에 부체기 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중소형 드론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계 종합을 해서 저희 이름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인기, 한국에 있는 것들, 중고도 무인기 이런 것도 사실 LIG에서 그 부품을 공급하는 못 드네요. 사실 드론 하면은 그냥 수직으로 윙윙거리면 떠다니는 거, 피자 배달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틸트 로터 메커니즘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 앞으로 가냐, 수직으로 떠는 이런 건데 이거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항공안전법으로 보면 드론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
이렇게 활주를 해서 이륙하는 비행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헬기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날개가 여러 개 있는 멀티콥터. 네 번째는 풍선, 비행선입니다. 오물풍선 안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물풍선은 아니고요. 이 풍선은 동력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비행선.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들은 활주 공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도 수직으로 이착륙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VTOL이라는 이름을 명명받아서 V처럼 뭐 버티컬이 들어가겠네. 네,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 그래서 수직 이착륙. 이착륙 이런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헬기도 수직 이착륙하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기에다가는 VTOL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멀티콥터도 마찬가지 수직 이착륙하는데 거기에 VTOL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정익 비행체에다가 VTOL이라고 붙이는데 VTOL 방식의 드론의 두 가지 형태로 또 구분을 해줍니다. 하나는 이륙하는 프로펠러가 있고 추진하는 프로펠러가 별도로 있는, 그래서 얘는 리프트 앤드 크루즈, 그래서 리프트 앤드 크루즈 방식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틸트 로터는 모터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직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수평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모터가 틸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틸트 로터 방식이라고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에서 소형 정찰 및 타격 복합형 드론을 개발했다는데 그게 다른 드론들과 어떻게 다르고 좀 차별화가 어떤 면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가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에 6세트를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납품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친구는 정찰을 하다가 표적이 발견되면 바로 공격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는 화력 지원부대에다가 좌표를 줍니다. 정밀한 좌표를 제공을 해주는데 기묘한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없어지는 표적들. 그런데 이 표적이 중장갑 표적이 아니라 어떤 지휘관, 무전기맨, 병력들 아니면 경차량, 안테나, 감시장비 이런 것들은 직접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공격은 하고 AI 기능도 들어가는 거예요. AI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표적을 한번 식별을 해서 락을 한다고 합니다. 물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조종사가 별도의 행위 없이 추적하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끝까지 영상 기반으로 추적해서 타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대드론 체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 대드론 체계 중에는 소프트킬과 하드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킬은 GPS의 신호를 교란시키다든지 데이터 링크를 해킹한다든지 이런 걸로 공격을 하는 게 소프트킬인데 이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락을 건 다음에 공격 명령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영상 기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제밍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화력으로 물리적으로 타격을 해야지만이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드론이 되겠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을 갖춘 40km 수송 멀티콥터 드론 시스템을 개발했다. 네. 이거 공표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이 장점이고 그 개발 때 뭐 어려운 점 이런 거 뭐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려운 점은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개발 지연이 한 2년 가까이 됐고요. 지난 10월 30일부로 개발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엔진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게 엔진을 가동해서 발전기로 전기를 발전시켜서 모터를 가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착륙할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보조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엔진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동력원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40kg을 들고 1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은 아직은 없습니다. 뭐 또 장차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탑이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군에서 시범적으로 20kg급, 30kg급 수송 드론들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3km 반경 내에서 운용하는 이런 드론들을 운용해봤는데 배터리가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한 20분 이하
20분 동안 운영하는데도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시간 이상을 항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드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은 배터리를 시작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중량이 증가하면서 엔진도 맞습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하이브리드라는 얘기죠. 예, 예. 현재 한국의 드론 산업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량 생산하고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드론이 굉장히 많이 전력화되어 있고 드론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규모의 경제가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 국내에 드론 부품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가장 큰 생산 기지가. 그러면 우리가 중국 거 직접 못 사면 어떤 뭐 해외 동포들한테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갖고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론 전력을 특히 소형 드론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이런 드론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드론을 날릴 공간이 없습니다.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바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수정해서 피드백을 줘서 다시 날려보고 이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드론을 날릴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품들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우선시 되면 우리나라도 드론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LIG 넥스원의 드론 수출 현황 혹시 뭐 현재 어느 국가 수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중동과 동남아 쪽에서 이렇게 정보 요청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보 요청서는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맺고 수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내 쪽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속적인 정보 요청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도 해외 수출을 이루고 나서 드론 수출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태스크포스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개발자, 그다음에 수출하는 데 기여한 사람 이런 걸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데 일단 윤수석님은 이제 멍해를 졌어요. 드론 산업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사명감을 가지고 널리 알리고 예. 연구원들과 협력해서 드론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탑 5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